이번에는 관사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는 우리가 명사 앞에 붙이는 요소를 얘기하는데 일단 먼저 크게 정리를 해보면 관사는 크게 부정관사와 정관사로 나뉘어집니다. 이름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이름은 기억을 안 해도 돼요. 왜냐? 부정관사는 바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 on을 이야기하고 정관사는 더를 이야기해요. 이제 각각 하나씩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혹은 더라고 생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름은 아직 좀 낯설다면 이번에 한 번 더 눈에 익히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중에서 부정관사를 먼저 살펴보면 요 정관사 앞에 부가 붙은 거죠. 요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을 부, 아는 것을 나타내는 관사라는 의미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관사. 다시 말하면 예시에서 She had a banana and an apple 이라는 문장을 보면 그녀가 바나나와 사과를 하나씩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나나는 그 특별한,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너무 특별한 바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바나나 중에서 바나나 종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사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사과가 아니라 사과 많은 종류의 사과 중에 아무 사과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보면 셀 수 있는 단수명사 앞에 어나 언을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나 언은 하나를 지칭하는 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셀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명사 앞에 주로 쓰겠죠. 어나 언은 많은 것들 중 막연한 하나, 그러니까 그 같은 종류 중 아무거나 하나를 나타내며 대부분의 경우는 의미만 그렇게 알고 있고 해석은 안 해도 됩니다. 밑에 표에 보면 이제 어와 언을 구별하는 것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보면 왼쪽에는 첫 소리가 자음인 단어 앞에는 어를 쓴다. 그리고 첫 소리가 모음인 단어 앞에는 언을 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왼쪽부터 살펴보면 다음에는 사실 어가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면 다 어를 붙입니다. A pencil, a desk, a house, a taxi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혹 이제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기준으로 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소리가 자음이면 어를 쓰면 됩니다. A special day, a new student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첫 소리가 모음일 때에는 언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artist, engineer, umbrella, egg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가 아니라 언을 쓴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아티스트인데 앞에 어를 써야 된다면 artist 발음을 잘 끊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on을 붙여서 an artist 이렇게 발음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n을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가운데에 왔다 하면 이번에도 요 발음 기준이기 때문에 관사 바로 다음에 있는 소리가 자음인지 모음인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An interesting story, an old book 이런 경우에는 명사는 자음으로 시작하지만 다음에 오게 된 단어가 형용사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on을 붙이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 쌤이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이 어나 언은 발음 기준, 반대로 말하면 소리 기준이에요. 스펠링 기준이 아니라 소리 기준. 발음하기 쉽도록 쓰여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F에 표현된 것처럼 스펠링, 철자가 모음이라도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면 그러면 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발음은 주로는 우 발음이 난다거나 비지 같은 경우에는 요 유가 이로 발음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유라는 스펠링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유는 영어에서는 모음이 아닙니다. 자음입니다. 우리 모음은 아이오만 모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스펠링 유로 시작했는데 발음이 우나 이 같은 게 아니라 유로 발음이 됐다면 자음이기 때문에 어를 써야 됩니다. university, uniform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보통 유도 이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왠지 모음일 것 같아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유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자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오른쪽에 나오는 요 umbrella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스펠링이라도 어로 발음이 되니까 모음인 거죠. umbrella. 그 다음에 반대로 철자가 자음이라도 발음이 모음으로 되면 on을 쓴다. 마찬가지로 H로 시작하지만 묵음이라서 hour이기 때문에 on hour. H로 시작되지만 묵음이기 때문에 unhonest.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의미 구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번에 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 문법 문제에서는 어나 언의 의미를 구별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해석할 때 보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 year 하면 one year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One year has 12 months 이런 식으로 한 해는 12달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뭐뭐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per라는 것은 수학 기호, 수학 공부할 때 혹시 meter per second 이런 식으로 초당 몇 미터 가는지 이런 기호를 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 가운데 요 기호를 per라고 읽죠. 영어로 per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per는 뭐뭐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go to the gym. 나는 체육관에 가는데 twice a week 하면은 일주일마다 2번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한 주마다 2번이라는 의미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종족 전체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A cow is a useful animal. 소는 유용한 동물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A cow는 이제 카우라는 동물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 카우 중에 아무 카우나 한 카우 뽑아도 이 문장에 맞는 카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현은 a cow라고 했지만 사실상 요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소들에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종족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 종족 전체를 대표할 때에는 그냥 복수형으로 cows are 이라고 써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용법의 같은 의미를 찾아서 기호를 적으라고 하는데 사실상 요 세 가지를 해석을 잘 해보고 어떤 것과 해석이 가장 가깝게 비슷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정관사 더의 쓰임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지칭할 때 썼었죠. 그럼 정관사는 어떠한 정해진 특정한 명사를 지칭할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첫 번째 예문에서는 He is reading a book 이라고 하면 책 자체가 어떤 책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기로는 요 책장 안에 일단 책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불특정한 어떠한 책 한 권을 읽고 있다.
요 정도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She is reading a book. The book is interesting 이라고 한다면 일단 앞에서 책 한 권을 읽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책이 맥락상 앞에서 바로 언급했던 그 책이 재미있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 요 두 번째로 그 책을 언급할 때부터 the book을 쓰는 겁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the를 쓰며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앞에 모두 쓰인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단수명사만 가능했는데 the 같은 경우에는 단수명사, 복수명사 둘 다 가능합니다. 용법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방금 전에 봤던 예문처럼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때 그래서 I have a doll 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이 인형 이라는 의미에서 the doll 이라고 두 번째부터 언급할 때에는 정관사 the를 쓰는 거죠. The doll is very cute.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적이 없더라도 문맥이나 상황으로 보아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W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라고 했는데 만약에 소은이가 은서한테 손가락으로 저쪽 저 창문이라고 가리키면서 이 말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방에 창문이 3개가 있다고 해도 소은이가 가리키고 있는 그 창문이라는 걸 맥락상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처음 언급된 것이라도 맥락상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the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구나 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아, 수식이라는 건 꾸밈을 받는다는 거죠. 꾸밈을 받아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해도 the key on the table 이라고 한다면 요 on the table 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키들 혹은 이 집에 있는 수많은 키들 중에서 만약에 on the table이라는 표현이 쓰여진다면 테이블 위에 있는 키는 특정해진 그 하나의 키가 되기 때문에 the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혹시 명사를 꾸며주는 특정하게 만들어주는 꾸며주는 부분이 있나 없나 또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유일한 것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원래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the earth, the sun 이런 것들은 원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언급할 때에는 the와 같이 써줍니다. 굳이 on earth라고 할 필요가 없죠. 원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서수는 first, second, third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급은 most나 est 붙는 거 그리고 last, only, same, very 이런 것도 사실은 요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명사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요것 자체가 그 명사를 굉장히 특정한 명사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She lives on the third floor 이라고 하면 이 아파트가 20층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굳이 third라는 표현을 써준다면 그 중에 딱 하나의 층을 찝어서 얘기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ird라는 표현 때문에 이 명사는 굉장히 특정해졌기 때문에 the를 붙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상급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반에 키가 가장 큰 학생이라고 한다면 여기 반에 3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이라고 최상급이 스튜던트를 꾸며주게 된다면 그때는 그 중에 한 명, 특정한 한 명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the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악기 이름 앞에도 the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데 종족 전체를 대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the를 쓸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해석을 해보면 파악할 수 있는데 The dog is a friendly animal 이라고 할 때에는 어떠한 그 한 마리의 개만 친절한 동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개라는 동물들은 다 친절한 동물들이야 라는 맥락으로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죠. 그럴 때에는 요 the dog라는 요 의미가
요 개라는 종족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부했던 것과 추가하면 요 종족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일 때에는 어를 써도 같은 의미. 왜냐면 어도 종족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아까 쌤이 말했듯이 개들은 이라고 개들을 전체를 복수형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것도 이제 똑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면 이번에는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해석을 한번 잘 해보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학교 문법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더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해석 숙제를 할 때에는 해석을 안 하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의 의미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거나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관사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래요. 이 부분은 약간 관용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규칙화된 거기 때문에 이유보다는 그렇구나 하고 기억을 하려고 하고 많이 쓰면서 저절로 익혀지도록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좀 특이하게 악기 이름 앞에는 덜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식사나 운동이나 질병의 이름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I had 하고 식사 이름 breakfast는 덜을 쓰지 않아요. We are playing 하고 운동 이름에도 덜을 붙이지 않아요. baseball. 질병도 마찬가지. My grandmother had cancer. 그냥 어나 더 쓰지 않고 질병 이름도 바로 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신기한 부분인데 건물, 기구가 본래의 목적으로 쓰일 때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school은 어떤 목적이 있는 곳일까요? 학교는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죠.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면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관사를 썼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go to the school이라고 썼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겠죠.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스쿨을 하나의 장소로 보고 그 스쿨이라는 장소에 갔다. 단순히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엄마가 상담을 하러 가셨다거나 혹은 다른 일로 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o to church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go to the church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church라는 그 장소에 단순히 갔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친구와 교회 근처에 무언가가 있는데 만나서 가기로 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단순히 장소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go to bed 하면 침대로 가다인데 우리 보통 go to bed 하면 자러 가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침대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사 없이 go to bed 하면 그 기능을 하러, 그러니까 잠을 자러 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go to the bed 라고 한다면 그냥 침대라는 장소에 단지 갔다의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침대 위에 두고 온 것 같아서 핸드폰을 찾으러 갔다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침대 위를 더럽혀놔서 청소를 하러 갔다거나 그런 식으로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갔을 때에는 관사를 포함해서 써줍니다.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 부분은 해석을 잘 하면 돼요. 이제 관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인데 방금 전에 했던 쓰지 않는 부분과 쓰는 부분 잘 유의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사실 이 관사 부분은 원어민들도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국말 쓸 때에도
이제 시옷이 하나인지 쌍시옷인지 아니면 되인데 되에서 되인지 아이인지 아닌지 이런 거 헷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사소한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감을 찾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there is 그리고 there are과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비동사 is 혹은 are이 결정된다고 배웠는데 there는 조금 특이하게 there 자체만 봐서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there is를 쓸 때도 있고 there are를 쓸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좀 특이하게 there는 가짜 주어, 가주어에 해당되는 주어입니다. 자리만 채워놓기 위해서 있는 주어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there is, there are 구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어는 요 뒤에 있어요. 진짜 주어. 그래서 해석을 할 때에도 요 there는 해석을 안 하고 요 뒤에 나오는 이 진짜 주어가 있다. 무엇이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 우리 해석할 때 많이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there is나 there are로 시작하는 문장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there is, there are로 시작하는 부분은 there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진짜 주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게 수일치도 뒤에 시키는 거죠. 그래서 뒤에가 단수명사면 동사도 is를 완전 거꾸로 뒤에가 복수명사면 앞에도 복수동사로 are를 이렇게 좀 특이하게 뒤에서 앞을 수일치를 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고 there are 뒤에는 복수명사가 온다 라고 되어 있죠. 한번 밑에 예문도 보면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의문문 만들 때에도 is there a book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과거일 때에는 당연히 there was a book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CF 한번 보면 CF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원래 우리 셀 수 없는 명사 단수 취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here is를 씁니다. 그래서 there is some milk in the bottle 이렇게 쓰면 되죠. there are는 뒤에가 복수일 때만. 그래서 there are books on the desk. Are there books on the desk? There were books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 쓸 때 우리가 복수명사일 때에는 이제 그 개수가 몇 개야? 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몇 개 있니?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how many something 하고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의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의문사 그리고 there are의 순서를 바꿔서 동사, 주어 원래 우리 의문문 만들 때에는 주어랑 동사랑 순서를 바꾸죠. 그래서 are there 이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How many festivals까지가 의문사예요. How many festivals are there in Korea?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얼마나 있니? 라고 물어볼 때에는 요 many와 much의 차이는 셀 수 있고 없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how much 라고 양이 얼마인지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is there를 쓰겠죠. 그래서 how much money? money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양으로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is를 쓰고 there, in your pock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밑에 문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단수인지 복수인지만 파악해서 is와 are를 써주면 됩니다.
사진 보는 거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잘 참고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면서 쉬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동격이에요. 동격이라고 할 때 요 동은 같을 동이에요. 그래서 같은 걸 가리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명사나 대명사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그 뒤에 콤마, 쉼표를 덧붙여서 다른 명사구를 쓸 수 있는데, 이런 관계를 동격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가장 쉬운 예문, This is my friend Maria. 많이 본 적 있죠? 요때 보면은 my friend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동격으로 똑같은 게 다시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my friend가 누구냐면 마리아, 나의 친구인 마리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I like 준우라고 했는데 준우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쉼표하고 the boy in the blue shirt, 저기에 저 파란 셔츠를 입고 있는 준우 하면 명사가 한 번 더 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명사, 쉼표, 명사, 명사, 쉼표, 명사, 이렇게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이슨 하고 만약에 문장의 가장 끝부분이 아니라면 쉼표 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쉼표 사이에 the most popular boy in my school,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년인 제이슨이 talk to me, 나에게 말을 걸었다. the moon, 위성인데 달인데 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 satellite of the earth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satellite 하면 위성이라는 뜻이라서 지구의 위성인 달은 goes around the earth, 지구 주위를 돕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명사하고 쉼표 뒤에 명사를 일컫는 다시 한번 똑같은 표현을 한번 더 써주는 게 동격이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은 쉼표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동격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